북한은 이 국경 봉쇄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북한은 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자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꽁꽁 닫아매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북한 내에는 지금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나 감염자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 북한 정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 한 명도 없는데 지역과 지역을 또 군과 군, 도와 도, 도와 도는 구세고 동과 동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리와 리 사이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거죠. 이거는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저 산골에 있는 함경북도, 자강도, 양공도에 있는 이 산골, 두매 산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황해도나 평안도에 쌀을 구하러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골 사람들은 국경이 봉쇄되기 전에는 국경에서 들어오는 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산품. 그래서 한때 국경연선이라고 하는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이 평안북도 이 지역 일대에는 즉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있는 국경연선 일대에는 그래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이 99%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지역입니다. 신우주 압록강 철교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압록강, 두만강에는 약 16개에 달하는 교두보가 있습니다. 각 군마다 하나씩 다 그 고반다 이 국경연선에 있는 군마다 다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데로 들어오는 물자가 압록강 철교로 나가는 물자보다 더 많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화교들과 북한에서 살고 있는 화교들, 또 북한에서 살고 있는 중국의 친척을 가진 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국을 오고 가면서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친척들이 북한을 오고 가면서 많은 물자를 왕래했습니다. 물자를 가지고 교류 왕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연선에는 물자가 이게 한국의 백화점인지 북한 이 국경연선에 있는 장마당의 한 이 코너 상점인지 아니 매대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물건이 꽉 차 있던 다 중국산이지만 99% 중국산이지만 엄청 많았습니다. 물건도 많고 장마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이 국경연선에 있는 장마당은 물가도 쌌고 공업품이죠. 물가도 싸고 이 물건을 다시 둥찜으로 지던지 달리기라고 하죠. 뭐 기차도 없고 자동차 다니기 힘드니까 배낭에다 지고 가뚝 지고 황해도까지 내려가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한 그 이제 총 유통업자,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이 판매업자가 물건 중국에서 한 차 20톤짜리가 들어오면 여기에 한 100명이 모여듭니다. 100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둥찜으로 지고 황해도로, 평안남도로 이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오죠. 황해남도, 평안북도 이런 평안남도 이런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쌀이든지 알곡이라든지 강원도나 수산물이라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국경연선에 없는 것을 거기서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래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것이 바로 국경연선 마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찍어서 가지고 있던 그 사진들을 제가 올려보내겠지만 엄청 활성화됐죠. 그러나 2년 동안에 황폐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마당도 문 열지 못하게 4시에 문 열었다가 한두 시간 문 열고 다 닫는단다. 뭐 물건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 코로나19 확진된다고. 코로나19 한 명도 없다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단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친척집에 가든 뭐이든 다른 군과 군, 리와 리 사이에도 다 보고하게 다니게 있고 군과 군에도 여행 중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경연선에서 이처럼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굶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 국경은 봉쇄됐지. 황해도에 쌀구라도 못 가지. 자, 그렇다면 이 자강도나 양강도에 있는 약초들을 가지고 황해도에 내려가서 쌀과 바꿔서 와야 되는데 모든 교통을 차단하고 여행을 차단하다 보니까 꼼짝없이 그냥 풀풀이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산을 일궈서 농사 지었던 옥수수나 감자로 연명하든지 그것도 이제 얼마 먹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쌀값이 무슨 4,000원 됐다는 건 그건 황해도나 평안도나 이 곡창지대는 이동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는 지금 쌀은 고사하고 쌀이 없답니다. 잎쌀은 아예 없고, 그래도 강내죽이라도 옥수수라도 먹고 살으려면 장마당에 나가서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천정부지로 물가는 오르고 소금도 없다는 말씀 제가 해드렸죠. 어제도 그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60에 난 사람이 저는 한 80에 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62인가 났는데 사진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한 80에 난 할머니가 있습니다. 호물떼기 할머니. 이빨 하나도 없고 난 한 80에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야, 한숨에 그렇게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이동의 자유, 이동하는 걸 모두 다 차단해놨고 장마당도 폐쇄해놓고 뭐 물건도 없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일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나 공장기업소에 나가야 되니까 자재는 없어서 공장기업소는 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두, 자, 후창, 갑산, 제가 물어봤어요. 신파군, 이 양강도, 후창, 갑산, 신파군 이쪽에 지금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구간은 각 도가 맡은 겁니다, 여러분. 신의주에서부터 이 자강도에 들어오는 이 구간은, 중광진까지 들어오는 이 자강도 경계는, 평안북도 경계는 평안북도가 맡고 그 주둔한 군부대가 맡고, 그 다음에 자강도는 이 구지구 사령부를 비롯한 이 자강도 도가, 그 자강도의 이 콘크리트 장벽은 자강도가 맡고, 양강도는 양강도하고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11군단이 지금 이 양강도 해산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한계사단이 여기에서 맡았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근로자들, 이 양강도에 있는 이 후창군이나 후창군, 갑산군, 신파군에 지금 쌓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파군에는 신파군 주민들이 동원되고, 후창군은 후창군 주민들이 동원되고, 갑산군은 갑산군 주민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잣밥, 강내 주먹밥, 이 주먹밥씨로 된 것을 이제 가루로 내가지고 똑처럼 굳어지게 한 것을 주먹밥처럼 싸가지고 그걸 소금 메달하고 같이 가지고 나오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호기질 대로 호기질에서 콘크리트 장벽 쌓는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도 동원됐는데 군인들도 처참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그 옷을 보게 되면 이게 인민군 군인인지 아니면 어디 저 감옥에서 나온 그 감옥에서 입는 그 동복을 입고 일하는 막 너덜너덜한 그런 그 군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데, 그럼 군인이 그 정도이면 일반 주민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옷이 있고 무슨 장비가 있고, 다 사람이 손으로 벽돌을 빚어서 그 장벽을, 콘크리트 장벽을 지금 쌓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몰렸는데 지금 또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날씨가 추워도 다 공장의 집합에서는 또 기업소에 집합하고 또 주민들 데리고 몽땅 이 콘크리트 장벽 쌓는 데 나가서 부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아무리 매를 맞고 때리고 엄포를 놓고 해도 다 일을 못하겠다고 항고한다는 것입니다. 즉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힘들어 못하겠다고 무리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일을 못한다고 주저앉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독하는 군인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군인들이 그 주민들, 나온 주민들, 그리고 그 공장 당비서나 지배인들, 또 공장 직장장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그 먹는 걸 보고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공장 단위 책임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을 때리지도 않고 욕도 하지 못하고 내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구간을 한계 중대장, 대대장이 맡았다면 그 대대장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일할 처지가 아닌데 내 눈으로 봐라.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대대장도 딱하고 자기 병사들도 딱하고 모두가 앉아서 따뜻한 햇볕에 앉아서 해바라기만 하다 하루 해가 지나면 다시 들어오고 또 다음 날이면 할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척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이 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민 위천, 위민 혼신하라고 군 간부들, 이번에도 3대 혁명 불구경이 3대 혁명 소조 선구자 대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서 사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무장시키면 우리는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사상혁명이 최고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상혁명을 앞세워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들한테 무슨 사상혁명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 국경연선 상황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장편으로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에 있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그래서 그 책임지고 나간, 공장에서 책임지고 나간 직장장이나 부문당 비서나 세포비서들도 어쩌지 못하고 그 먹는 것, 싸오는 밥 주먹덩어리 같은 굳어버린 옥수수 덩어리 하나, 옥수수 가루 덩어리 주먹밥이라고 싸온 그 덩어리 하나 넣고 소금 하나 찍어 먹는, 그걸 보고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이게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줄 거라고 분노에 차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먹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냐. 그렇다고 뭐 거기서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뭐 간식을 주든지 무슨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점심밥까지 싸겠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 자, 점심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강냉가루 똑처럼 주먹밥처럼 빚어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단단히 굳어지거든요. 그거를 깨서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어떻게 그 무거운 콘크리트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콘크리트를 찍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콘크리트로 장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장벽이 지금 신파군, 후창군, 갑상군까지 지금 이렇게 세 개 군 거쳐서 지금 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콘크리트 장벽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 이제 제가 사진에도 올려놓겠지만 철조망까지 다 쳐놓고 이 펜수 치고 철조망 치고 그 다음에 100m 하나씩 조명등까지 달고 100m 하나씩 초소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전기 철조망 늘어나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지뢰까지 매설하고 이 지뢰 매설한 것도 믿지 못해서 이제는 그 뒤쪽에 또다시 콘크리트 장벽까지 쌓고 있는 김정은, 이 속셈이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주민들을 못 살게 하고 주민들을 이런 데로 내몰까요, 여러분? 9년 내에 끝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9년 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내년 10월 달 가도 이 콘크리트 장벽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공장에서 데려간 직장장이나 부문당비서나 세포비서나 이런 작업반장들도 그들 편에 서서 더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항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같이 일하는 그 신파군에는 한 개 대대가 맡아서 그 대대 병사들과 이 그 군에 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동원돼서, 주민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그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는데, 그 군인들도 그 딱한 모습을 보고, 그 군인들도 이 주민들만 딱한 모습이 아니라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더 딱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오히려 주먹밥을 싸갖고 왔다고 일하는 군인들한테 조금씩 또 떼주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비참하고 이 주민들도 비참한 이 상황.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요란하게 3대 혁명 서저 선구자 대회를 한다고, 그것도 아침마다 노동신문으로 그 선구자 대회 보낸 소신을 읽어주는, 그러면 그 소신에는 바로 사상기술 문화혁명이 들어가 있고 사상혁명만 완수하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상만 투철하면, 공산주의 혁명사상,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정은 사상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간다. 제가 어제 구호 하나 말씀드렸죠. 당이 결심하면 한다가 아니라 김정은이 결심하면 무조건 반드시 된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결심하고 계획하면 무조건 반드시 된다. 이게 구호입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영양실조에 걸린 이 노동자들, 군인들이 그걸 노동신문을 읽어주는 세포비서나 그 3대 혁명 소조원들의 그 읽을 때 노동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군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 있어서 이제는 다 뽀익것하고 일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시위하고 폭동하고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다고 눕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그대로 저에게 이 자기 자필로 하나하나 깨알처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처참한 상황인지, 그러면서 이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이 주민들과 군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 배고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이 겨울날에 콘크리트를 찍어서 햇빛에 말려서 그것을 다시 장벽을 쌓는데 사용하는 이 처참한 모습을 김정은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영원과 같은 이 간신배가 김정은 옆에 있는 한 김정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당신이 오래가고 하려면 이 조영원부터 빨리 숙청해버리고 진짜 민심을 읽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평양시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민심의 소리를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이 김정은 그나마 지도자로서 그나마 좀 더 그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도 그렇고 그 옆에 아참쟁이들만 가뜩 있고 그냥 입에 침 발린 소리만 하고 김정은 비유만 맞춰주려고 하는 놈들만 있으면 있을수록 김정일에 대한 원성, 김일성에 대한 원성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달 1월 15일 그 열병식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했던 그것이 뭘 알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고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위민 혼신을 한다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원한의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